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5년 차 30대 워킹맘입니다. 시작부터 자식 자랑하자면 오늘 제 딸이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아왔어요. 상장을 저에게 보여주며 이 상장 엄마 줄게. 이제는 그만 울고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자 하는데 그만 울라고 준 상장을 받고 저는 또 한 번 펑펑 울었네요. 하지만 그 눈물은 지금까지 흘린 눈물과는 다른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한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이젠 그거 다 별일 아니라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세상이 제 딸을 통해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는 것 같아 천천히 마음 다스리고 용기를 내서 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친구들보다 일찍 결혼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철이 없었던 거죠. 결혼할 당시 저는 23살, 신랑은 27살, 뱃속엔 아기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아기가 생겨 결혼을 서둘렀는데 그때 생긴 아기는 안타깝게도 유산이 됐어요. 그리고 곧바로 생긴 아기가 지금 제 딸입니다. 처음엔 빌라 월세, 그리고 빌라 전세, 이어서 전세 아파트로 옮겨 살았는데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어렸음에도 참 성실히도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워낙 부지런하고 부침성도 좋아요. 결혼할 때도 어린 딸이 임신했다는 걸 알고 저희 부모님이 난리가 났었는데 어떤 놈인지 보자 했다가 남편을 만나보신 후 그래도 처자식 굶기진 않겠다 하며 마음에 쏙 들어하셨죠. 저한테도 딸한테도 정말 좋은 남편이자 아빠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됐음에도 친구들과 논다고 늦게 들어오는 일도 거의 없었고 돈 아껴 쓸 줄도 알고 아이에게도 소홀하지 않은, 다시 말해 책임감만큼은 든든한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작년까지 살았던 아파트는 엄청 낡은 아파트였는데 작년에 새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시댁 도움 조금 받고 거액의 대출도 받았지만 다들 새 아파트 간다고 할 때 엄청 부러워했어요. 그야말로 꿈만 같았습니다. 대출금 갚으려면 한참 남았지만 남의 집이 아닌 내 집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했으니까요.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집안 꾸미기에 재미를 붙여 어느 날 딸아이와 함께 구경 삼아 이케아를 갔는데요. 한참 정신줄 놓고 구경하고 있는데 전에 살던 아파트 같은 동 3층에 살던 원희 엄마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주 가깝진 않아도 오다 가다 늘 인사 나누던 사이였거든요. 요즘 통 안 보인다 했는데 여기서 만나네요. 아, 저희 지난 2월에 이사했어요. 그랬구나. 어쩐지. 이사 간 데는 어디냐, 새 아파트 가서 좋겠다. 잠시 서로의 안부를 묻고 헤어지려는데 원희 엄마가 갑자기 뭔가 생각났다는 듯 말하길. 그런데 이상하다. 자기네 차 어제도 주차장에 있던데. 원희 엄마가 제 남편 차를 어떻게 알아봤을까. 남편 차는 그다지 화려하지도 않고 길거리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은색 중형차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편 차를 어떻게 아냐고 물었죠. 차 번호가 내 전화번호 뒷자리랑 똑같아서 기억하거든요. 분명 그 차 맞던데? 이상했어요. 남편이 전에 살던 집에 왜 갔을까? 생각해보니 전날 밤 집에 들어온 남편도 별다른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전에 살던 동네 갔었냐고요. 우리 앞집 살던 아저씨 기억나? 편의점 사장. 그 사람 만나러 갔어. 제가 기억하는 앞집 아저씨는 저희보다 10살가량 많았고 워낙 무뚝뚝해서 만나면 인사만 끄떡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 아저씨를 만나러 갔다니 의아했어요. 남편 말로는 전에 차 바꿀 일 있으면 연락 달라고 명함을 준 적이 있는데 며칠 전 연락이 와서 직접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영업하러 갔구나 했는데
문득 근데 왜 굳이 집으로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저씨네 편의점으로 가거나 밖에서 만나면 되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제 기억엔 그 집엔 몸 불편하신 할머니도 계셨거든요. 꼬치꼬치도 캐묻는다. 주차만 한 거야, 주차만. 차만 거기 세워두고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어. 남편의 얘기를 듣고 아, 그랬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 어제 남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에 왔거든요. 그렇다면 그 아저씨랑 굳이 술까지 마셨나 생각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차 안 팔린다고 한창 예민해 있던 때라 말 한마디 붙이기도 눈치 보였거든요. 게다가 그날 이케아 가서 딸아이 물건을 몇 개 사왔는데 쓸데없는데 돈 많이 쓴다고 버럭 화까지 내길래 그 후로 잠들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제 딸아이는 공부를 엄청 잘하진 않지만 목표가 정해지면 악착 같은 면이 있어서 어떻게든 해내는 아이예요. 한동안 아이폰 타령을 하길래 남편이 시험 잘 보면 사주겠다 약속을 했는데요. 그 후 아이폰에 목숨을 건 듯 공부하더니 얼마 후 성적 통지표를 받아왔는데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딸아이가 아빠에게 당당히 아이폰을 사달라고 했는데 다른 때 같으면 빚을 내서라도 사줬을 사람이 아이폰 새 거는 너무 비싸니 중고폰으로 사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때문에 딸은 단단히 삐졌어요. 보통은 딸이 이렇게 삐지면 애교를 떨든 뭐라든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남편도 시큰둥하더라고요. 영 이상해서 요즘 무슨 일 있냐 물었는데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면서 며칠간 찬바람이 쌩쌩 불더군요. 분명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저랑 가장 친했던 세정 엄마에게 카톡이 왔어요. 자기, 여기 무슨 일로 왔어? 왔으면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주차장에 자기네 차 있는데? 이거 맞지? 세정엄마가 사진을 보내줬는데 분명 남편 차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앞집 아저씨 만나러 갔구나 했죠. 그리고 그날 남편은 대게를 사들고 왔습니다. 인천에 영업 갔다가 싸게 팔길래 사왔어. 우리 딸은? 자? 이상했어요. 전에 저희가 살던 동네는 인천이 아닌 광명이거든요. 인천이라니? 아까 세정엄마가 당신 차 봤다던데? 라고 물어봤어야 했는데 참 묘하죠. 본능적으로 물어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남편이 부쩍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며칠 후 아침 출근 준비하는 남편에게 앞집 아저씨 만난 일은 어떻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거? 조금 더 고민해보고 연락 준대. 그 아저씨 편의점이 코앞인데 솔직히 차 쓸 일이 얼마나 되겠어? 이어서 물었어요. 그날 만난 게 전부냐? 그 후로 광명에 간 적 없느냐? 뭐하러 가? 혹시 모르지. 그 아저씨가 또 보자고 하면 갈지도. 남편은 분명 저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엔 제가 광명에 갈 일이 생겼어요. 저한테 피부 미용 자격증이 있어서 그 동네 살 때 근처 피부 관리샵에서 일했거든요. 그러다 고향으로 이사 오면서 잠시 일을 쉬고 있었는데 세정엄마가 곧 남동생 결혼한다며 집에 와서 마사지도 해주고 수다도 떨자는 거예요. 가는 길에 세정이 먹을 과자라도 살 겸 옆집 아저씨네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마침 아저씨가 카운터에 계시길래 반갑게 인사를 드렸죠. 저희가 이사 간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만난 얘기를 직접적으로 물어볼까 하다가 혹시나 싶어 조금 돌려서 얘기했어요. 차 바꾸실 거면 꼭 연락 달라고요. 그런데 저 운전 못해요. 음주운전 걸려서 면허가 아예 취소됐는데 새로 딸까 하다가 관뒀어요. 또 음주운전 할까 봐. 우리 와이프는 아예 면허가 없고 그래서 그나마 있던 차도 처제내 줬는데요 뭐.
나중에라도 다시 면허 따서 차 필요하면 그때는 꼭 연락하겠습니다. 뒷골이 띵했습니다. 뭐지? 남편이 제게 거짓말을 한 게 명백해졌습니다. 이사간 후로 2번이나 여길 왔는데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온 걸까? 이 동네에 친구가 사는 것도 아니고 친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나 모르게 빌려준 돈이라도 있어 그거 받으러 온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정신을 가다듬고 새정엄마를 만나러 갔습니다. 지난번에 자기 남편은 여기 왜 왔던 거래? 새정엄마가 먼저 묻더라고요. 대충 근처에 볼일 있어 왔다가 주차만 했다더라 둘러댔습니다.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도대체 뭘까? 당근에서 샀다던 자전거, 알고 보니 자기가 거금 들여 샀던 거였고, 회사 사람들하고 새벽까지 술 마셨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친구들과 카드 쳤던 거. 그동안 저에게 했던 거짓말이라곤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왜 말도 없이 전에 살던 동네에 2번이나 갔던 걸까 도무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나한테 뭘 숨기는 거냐 대놓고 물어봐야 되나 한참을 고민했는데 일단은 저도 모른 척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어쩌면 나중에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먼저 얘기할지도 모르니까요. 좀 의아했던 건 그 무렵 남편의 행동이었습니다. TV 보며 장면 하나하나에 추임새를 넣고 딸이 귀찮아할 만큼 과한 관심을 보이고 제가 집안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왜 뭐하게 라며 사사건건 참견했죠. 조금은 귀찮고 거슬리긴 했지만 그래도 싫진 않았어요. 무관심보다는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 새정 엄마한테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차만 본 게 아닌 남편을 직접 봤다고요. 단지로 차가 들어오는데 딱 자기네 차더라고. 3동 앞에 주차하고 바로 3동으로 들어가던데 거기 누구 아는 사람 살아? 3동? 참고로 새정이네는 1동이었고요. 전에 저희가 살던 곳은 4동이거든요. 3동엔 친한 사람도 없었는데 대체 남편은 거길 왜 간 걸까? 이쯤 되니 계속 입 다물고 있을 순 없더라고요. 밤 12시가 다 돼서 들어온 남편에게 대놓고 물어봤어요. 거긴 왜 간 거냐고요. 새정엄마가 봤다더라 하고요. 그런데 남편은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새정엄마가? 아, 그랬구나. 나 앞집 아저씨 만나러 갔지. 낮에 전화가 왔더라고. 견적 좀 자세히 뽑아달라고. 전화로 얘기해도 될 걸 굳이 오라길래 갔다 온 거야. 아주 의연하고 자연스럽게 말하더군요. 앞집 아저씨네 가려면 4동으로 갔었어야지 왜 3동에 간 거냐? 솔직히 말해라. 거긴 왜 자꾸 가냐라고 다그치고 싶었지만 어떻게든 말을 지어낼 것 같아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업일 하루 이틀 한 사람도 아니고 임기응변 능력은 저보다 나을 테니까요. 얼마 후 시댁 식구들과 2박 3일 가족여행을 가게 됐어요. 예전부터 어머님이 가족여행 가는 게 소원이라고 노래를 부르셔서 미루고 미루다 성사된 여행이었는데요. 귀찮다, 자기는 집에 있겠다 했던 딸아이를 질질 끌고 가다시피 했더니 역시나 혼자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보고 있길래 뭐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왜 나한테만 그래? 아빠도 전화기만 보고 있는데. 시부모님 챙기고 신혼의 애기랑 놀아주느라 남편을 신경 못 썼는데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이 사람 어딨나 봤더니 펜션 마당 그네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더군요. 거기서 뭐하냐 안 들어올 거냐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역시도 이상했어요.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간다고 했을 때 제일 좋아한 사람이 남편이거든요. 그리고 평소 집에 오면 휴대폰은 아예 쳐다도 안 보는데 그날따라 펜션에 있는 내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수시로 꺼내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머니한테도 이상하게 보였는지 너는 기껏 여행 와서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냐? 이리 와 앉아서 얘기 좀 하자. 엄마 아들 영업사원이잖아. 언제 어디 누구한테 전화 올지 몰라.
몇 년 전 코인 열풍이 한창일 때 200만 원어치 잡코인 사놓고 거의 24시간 휴대폰만 들여다봤거든요. 결국 반토막 나고 관뒀지만 마치 그때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날 오후 6시쯤 도착했는데 내일 출근할 사람이 볼 일이 있다며 저와 딸만 내려주고 어딘가 가더라고요. 종종 쉬는 날에도 회사 가고 친구들과 당구 치러 갈 때도 있었기에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졌다고 저까지 이상해질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거의 1시가 다 돼서 돌아온 남편의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왼쪽 얼굴이 빨갛게 부어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누구랑 싸웠냐 했더니 이 나이에 누구랑 싸워. 주차하고 차에서 내리다 미끄러져서 차 문에 부딪힌 거야. 며칠 전에 비 많이 왔잖아. 주차장 바닥이 아직도 미끄럽더라. 사실 전 성격이 무던한 편이에요. 어려서부터 동생이 누나는 미련해, 곰탱이야 라고 놀렸고 남편도 종종 당신은 참 둔해, 어떻게 그걸 모르냐 했죠. 그걸 알기에 남편도 제게 편하게 거짓말하는 것 같았지만 제 입장에선 둔하고 미련한 게 아니라 다 알면서도 티를 안 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차문에 부딪혔다고 하기엔 표정이 매우 심각해 보였고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던 게 분명했어요. 얼마 후 우체통에 범칙금 고지서가 꽂혀 있는데 주차 위반 딱지였습니다. 벌금이 무려 4만 원이었는데 그보다 더 놀란 건 단속에 걸린 장소였어요. 역시나 전에 살던 아파트 부근이더라고요. 날짜를 보니 비교적 최근이었고 시간은 낮 2시 34분. 영업직이라 책상 앞에 앉아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에 비교적 낮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왜 또 거기에 간 건지 대체 거기에 뭘 숨겨놨길래 이렇게 자주 가는지 이쯤 되니 궁금해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남편에게 물어보면 또 뻔한 대답을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고 물어봤는데 앞집 아저씨 만나러 갔지. 아파트 주차장에 들까 하다가 귀찮아서 그냥 길거리에 댄 건데 이야 그새 그걸 찍었네. 전에는 새정엄마한테 걸리고 이번엔 카메라에 걸리고 그 동네에 눈이 많아도 너무 많아. 예상대로 앞집 아저씨 핑계였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 새정엄마가 봤다고 하니 일부러 다른 데 댄 건 아닐까. 또 아파트에 주차하면 새정엄마가 보고 나한테 얘기할 수 있으니 그걸 피해 다른 데 주차하고 삼동에 갔던 건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새정엄마로부터 그보다 더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됐어요. 평소 새정엄마와는 카톡으로 서로의 안부나 묻고 농담 따먹기 하는 게 전부였는데 느닷없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기야, 어제 우리 새정이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 무슨? 그 아줌마네 이사 간 거 아니냐고. 그래서 멀리 이사 갔다 했더니 혹시 그 아줌마만 이사 갔냐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새정이 말이 아저씨는 아직도 여기 사는 것 같다면서 아까 집에 오다 봤는데 분리수거를 하더래. 반바지에 쓰레빠 신고. 우리 남편이? 그래서 네가 잘못 봤겠지 했더니 분명 그 아저씨가 맞대. 안녕하세요 인사까지 했는데 응 안녕 하더니 불이 나게 가버리더래. 와 이거 뭐지?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새정이는 고2인데 학원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대요.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애가 사람을 잘못 봤을 리도 없고 그래서 잠시 아무 말도 못했는데 제가 못하는 말을 새정엄마가 먼저 해주더라고요. 너무 이상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자기 남편 좀 이상한 것 같아. 전에 나도 여기서 자기 남편 봤다 그랬지? 3동으로 들어갔다고. 이 아파트에 누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자기는 전혀 몰라? 네,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거기 살 때 저나 애엄마들하고 친했지 남편은 아니었거든요. 오다 가다 얼굴 보는 앞집 아저씨가 전부였습니다. 물론 저 모르게 다른 사람과 친했을 순 있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이렇게나 뻔질나게 드나들 만큼 가깝게 지낸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정엄마가 먼저 얘기를 꺼내니 저도 더 이상은 혼자 소갈이할 순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일을 다 털어놨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말했죠. 그리고 조심스레 부탁도 했습니다. 또 남편 차가 보이면 곧바로 연락 달라고요. 사실 이런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되도록 쉬쉬하는데 이젠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비밀이 뭔지 그 실체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해졌으니까요. 사실 이런 얘기 털어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자기 입장에서는 나 말고 딱히 상의할 사람도 없을 거고.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전에 내가 자기 앞에서 뜬금없이 첫사랑 얘기하면서 울었던 적 있지? 그때 왜 울었는지 알아? 우리 남편 키스방 다니다 걸려서 대판 싸웠었어. 진짜 사내 안 사내 했지. 그런데 차마 남편이 키스방 다닌다고 말은 못하겠고 어찌나 속상한지 그냥 딴 핑계 대면서 울었던 거야. 사실 부부 사이에 남한테 말 못할 사정은 하나씩 다 있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나한테 얘기하는 거 창피해하지도 말고 부담도 갖지 말라는 뜻이야. 그동안 제가 알던 새정엄마는 미주알 고주알 말 많고 입만 열면 자기 동서 흉보기 바쁘고 남들 눈치도 거의 안 보는 아주 평범한 아줌마였는데 그날은 많이 달랐어요. 혹시라도 내가 창피해할까봐 본인 얘기를 먼저 하며 제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애쓰더군요. 얼마나 고마운지 눈물이 났어요. 고맙다. 그리고 귀찮더라도 유심히 봐줘라. 부탁을 하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그때부터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행동을 면밀히 살폈어요. 아침에 몇 시에 나가나 뭘 입고 나가나 쓸데없는 핑계대면서 전화도 자주 했고 퇴근 시간도 체크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10시 넘어 들어오더군요. 요즘 왜 이렇게 늦냐고 물었더니 차가 안 팔려 일부러 사람들 만나러 다닌다고 했어요. 벗어놓은 옷도 조심히 살폈는데 별다른 건 없었어요. 무엇보다 씀씀이가 중요해서 카드값 나가는 걸 살폈는데 그마저도 별거 없더라고요. 혹시라도 광명 근처에서 결제된 내역이 있을까 했지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 일요일이어서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쯤 됐을까 딸이 샤워를 하고 나오더니 아빠, 전화기 화장실에 있는 거 알아? 전화 엄청 많이 오던데. 최영기가 누구야? 그 사람한테 계속 전화 왔어. 최영기라는 말에 남편이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딸은 계속 전화가 오는데 샤워 중이라 어쩔 수 없었다면서 젖은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기를 갖다 주더군요. 남편은 그 전화기를 받아들고 갑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냉장고 청소 중이어서 그 상황을 보고만 있었는데 방에서 나온 남편이 차키를 챙겨서 나가는 거예요. 최영기가 누구냐, 어디 가는 거냐 물었는데 남편은 금방 돌아온다는 말만 남기고 쏜살같이 나가버렸습니다. 최영기, 분명 남자 이름인데 어쨌거나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고 대체 누군지 감도 안 잡혔어요. 그런데 1시간쯤 흘렀을까 세정 엄마한테 카톡이 오더군요. 자기 남편 지금 여기 있나 봐. 차가 있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거길 간 거였어요. 그래서 세정 엄마에게 물었죠. 혹시 최영기라는 사람 아냐고요? 세정 엄마도 모른대요. 그도 그럴 것이 아파트 사람 얼굴은 알아도 이름은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마침 우리 베란다에서 차가 정면으로 보이거든. 일단은 계속 보고 무슨 일 생기면 또 연락할게. 너무너무 초조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최영기, 일단 여자는 아닌데 남자가 불러서 불이 나게 나간 거라면 혹시 돈이 엮여 있는 건가? 나 모르게 빚을 진 건가? 그도 아니면 도박? 설마 마약?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 세정 엄마에게 또 카톡이 왔습니다. 자기 남편 어떤 여자랑 차 타고 간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라니. 그날 남편은 12시가 넘어 들어왔어요. 어디 갔던 거냐, 최영기가 누군데 쫓아간 거냐 물었더니 얼마 전에 차 팔았던 고객인데 갑자기 차가 이상하다길래 갔다 온 거야.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구구절절 장황한 얘기를 늘어놓더군요. 그 사람 워낙 까칠하고 성격이 안 좋아서 일요일이고 뭐고 상관없이 연락해. 정작 갔더니 별것도 아닌데 괜히 호들갑이더라. 만약에 무시했으면 회사에 컴플레인 걸 게 뻔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었어.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상대해줘야 나중에 다른 고객 소개해줄 거 아니야. 남편은 집에 오는 동안 저에게 할 말을 미리 다 생각해놨더라고요. 일단은 알았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세정이네로 갔어요. 세정엄마 말로는 밤이라 제대로 볼 순 없었는데 여자는 분명했고 둘이 함께 차를 타고 나간 후 들어오는 건 못 봤답니다. 워낙 어두워서 이 아파트 여자인지도 모르겠고 설령 이 아파트 여자라고 해도 삼동 사람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그 여자의 확실한 정체는 알 수가 없었어요. 차근차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오고 추리닝에 쓰레빠 차림으로 쓰레기까지 버리고 연락받으면 쏜살같이 달려올 정도의 사이. 뭐라고 딱 정리할 순 없지만 매우 가까운 사이인 건 확실했어요. 이름이 최영기랬지? 뻔하지 뭐. 바람 피우는 남자들 흔히 그런다잖아. 와이프한테 걸릴까봐 일부러 남자 이름으로 저장해놨겠지. 마음 같아서는 밤까지 세정인에 있다가 혹시 남편이 오나 지켜보고 싶었지만 그 집 가족들도 올 거고 저 역시 딸내미 챙겨야 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남편은 11시가 다 돼서 돌아왔어요. 계속 이렇게 지켜만 볼 순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내야 했어요. 하지만 방법은 생각나질 않았죠. 남편 전화기를 뒤지고 싶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고 드라마에서 보듯이 택시 타고 다니며 미행할 수도 없고 삼동 어느 집인지 알아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지라 답답해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 집 주소를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딸이 소파에 앉아 꽁냥꽁냥 하다가 딸이 TV에 나온 물건을 갖고 싶다니까 남편이 흔쾌히 사주겠다며 쿠팡 주문을 하더군요. 그런데 제대로 검색을 못했는지 그거랑 똑같은 건 없는데? 라고 하니 딸이 남편 전화기를 뺏어서 자기가 직접 검색해 주문을 하다가 옛날 우리 집 4동 502호 아니었나? 아빠, 여기 3동 202호는 왜 있어? 순간 남편이 재빠르게 전화기를 가로채더군요. 이거? 내가 주소 잘못 썼던 거야. 옛날에 내가 술 먹고 주문했나 보다. 그때 남편의 표정을 봤습니다. 아무렇지 않다는 듯 그러나 매우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3동 202호, 3동 202호래. 세정 엄마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그 집을 찾아갈 용기는 없었어요. 불쑥 찾아가 너 누구냐 할 순 없으니까요. 또 세정엄마가 3동 202호에 대해 알아볼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형사도 아니고 탐정도 아니고 관리실에 물어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왜 그러냐 되물을 게 뻔하니까요. 위아래층에 사는 거면 층간소음 핑계라도 될 수 있는데 아예 다른 동이고 그 집 차가 뭔지 알 수 없으니 주차 핑계를 댈 수도 없고 세정엄마도 저도 그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세정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아까 삼동에 잠깐 가봤거든. 그 202호 그 앞에 택배가 있길래 슬쩍 봤더니 최영기라는 이름이 써있더라고. 최영기. 그렇다면 가짜 이름이 아니라는 건데 그때 그 여자는 최영기의 와이프인가? 아니면 딸인가? 저는 더욱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새정엄마에게 솔직히 물어봤어요. 만일 나라면 어떻게 했겠냐고요. 나 알잖아. 나 같으면 진즉에 남편 잡았을 거고 버젓이 주소까지 알아냈으면 이미 쳐들어가고도 남았지. 주거침입 그런 거로 고소당하면 어떡해? 고소당할 땐 당하더라도 일단은 가봐야지. 생각해봐. 여자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이상하잖아. 왜 내 남편이 남의 집에 일주일에 서너 번씩 들르고 그 집 쓰레기까지 버려주고 오밤중에 데리러 와서 차에 태우고 어딜 가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되잖아. 자기네가 1, 2년 산 부부도 아니고 남편 주변 사람에 대해 모른다는 게 이상하지도 않아? 이 정도면 고소를 당하든 어쩌든 자기 남편도 할 말은 없어.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참았던 거죠. 21살에 만나 지금까지 이 사람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고 자부했는데 어쩌면 그런 생각이 남편에겐 더욱 허술하게 보였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 새정엄마와 함께 3동 202호를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도 나오질 않더군요. 어쩌나 내일 다시 와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였는데 저희를 보더니 이 여자들 뭐지? 하는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그때 새정엄마가 먼저 여기 202호 사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대체 이 여자는 누굴까? 나이는 저보다 많아 보였는데 꽤나 잘 꾸민 외모였어요. 설마 이 여자가 내 남편과 만나는 건가? 최영기와는 어떤 사이지? 궁금한 거 투성이었는데 곧바로 그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혹시 여기 최영기 씨라고 사나요? 네, 제가 최영기인데요. 여태 남자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최영기는 여자였던 겁니다. 바로 내 앞에 있는 이 여자, 새정엄마는 놀라서 입을 닫았고 이어서 제가 남편 이름을 말했어요. 내가 그 사람 와이프라고요. 최영기는 한동안 가만히 있더니 잠시 후 현관문을 열고 저희에게 들어오라더군요. 할 말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들어야 될 말이 많았죠. 그 집으로 들어가며 현관을 봤는데 남자 운동화가 두어 켤레 보였습니다. 남편의 신발은 아니었고 누군지 모르지만 발이 엄청 큰 사람의 신발이었어요. 그렇다면 남자도 같이 사는 집이라는 건데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니 식탁 의자에 사이즈가 큰 남자 점퍼가 걸려있더군요. 내 남편이 자주 드나드는 집, 그러나 남편의 흔적은 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에 그러더라고요. 여기 주차한 걸 누가 봐서 와이프한테 얘기했다고. 그때부터 좀 불안했는데 여기 온 거 아직 그 사람은 모르는 거죠? 키가 크고 많이 말랐고 긴 머리카락을 쓸어 올려 집게핀을 꽂고 있었어요. 오른손 손가락 2마디 정도 붕대를 감고 있었는데 다른 손에는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 문득 남편이 했던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당신도 스마트워치 하나 사. 비싼 거는 되게 비싼데 싼 것도 많아. 요즘 여자들 다들 그거 차더라고. 그 여자 거는 싼 게 아니더군요. 되게 비싼 애플워치였습니다. 능숙하게 냉장고에서 주스를 꺼내와 저희에게 건네주고 자기는 바닥에 앉더군요. 이 여자가 과연 어떤 말부터 할까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여기까지 찾아온 거 보니까 이미 예상은 하셨을 거고. 네, 예상하고 있는 거 맞아요. 내가 뭘 예상하는지 그쪽은 뭘 예상하느냐 물었습니다. 뻔하잖아요. 내연녀? 뭐 그런 거? 내가 내연녀다. 그 어려운 말을 그 여자는 아주 쉽게 얘기하더군요. 그러면서 머리채 잡으러 온 거면 잡아도 된다. 집안 살림 때려 부수고 싶으면 그래라. 굳이 속이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지 않다. 놀라울 만큼 의연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내가 먼저 찾아갈까 생각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너무 염치가 없더라고요. 빈말 아니고 먼저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사실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제가 이런 일을 겪을 거란 상상조차 안 해봤어요. 그냥 드라마니까 다 지어낸 얘기니까 사람들이 독하고 자극적인 내용 좋아하니까 일부러 저렇게 만든 거지 실제 저런 경우가 어딨어 했는데 나는 드라마 주인공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당하는 건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할까요? 듣다 새정엄마가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남편하고 사귄다는 거죠? 불륜 관계가 맞다는 거죠? 최영기라는 여자는 당당했습니다. 네 라고 또렷이 인정하더군요. 그 모습에 오히려 저희 둘이 더 주눅들어 발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키도 덩치도 큰 남학생이었어요. 그 남자애를 보자 그제서야 최영기는 당황이라는 걸 하더군요. 엄마 친구들이야. 중요한 얘기 중이니까 방에 들어가 있어. 남자아이는 고등학생처럼 보였고 지엄마 말에 저희에게 인사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안한데 우리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건 어때요? 먼저 길 건너 카페에 가 있으면 곧바로 따라갈게요. 전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말도 괴로웠는데 여기서 뭔가를 더 듣다가는 졸도할 것 같더라고요. 저를 따라 나온 새정엄마는 역시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정문 길 건너에 그 여자가 가 있으라고 한 카페가 보였지만 가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집에 제대로 갈 수 있겠어? 우리 집에 올라가서 쉬었다 가든가. 걱정하는 새정엄마에게 난 괜찮으니 어서 들어가라 하고 곧바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버스 타고 오는 길에 천천히 생각해봤어요. 어차피 곧 남편이 알게 될 텐데 과연 이따 집에 와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다른 사람도 아닌 내 남편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어쩌다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한편으론 왜 나는 단 한 번도 내 남편이 바람 피울 거란 생각을 못했을까? 21살부터 지금까지 당연히 내 거라고만 생각했지 누군가에게 뺏길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왜 못했을까? 뭘 믿고 이렇게 천하태평이었을까?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데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왔는데 딸이 제 얼굴을 보더니 엄마 울었어? 무슨 일 있어? 하더군요. 아니야, 안 울었어.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딸 얼굴을 보니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애는 놀라서 안절부절이고 저는 애한테 뭐라도 둘러대야 하는데 답은 떠오르지 않고 그런데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래? 왜 우냐고? 아빠 무슨 일 있대? 혹시 아빠 바람 폈어? 알고 말하는 건지 그냥 때려 맞힌 건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차마 응, 네 아빠 바람났어 라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딸의 부축을 받아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잠에 들었어요. 얼마나 잤을까 밖에서 문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남편이 방으로 들어와 침대 머리맡에 앉더군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죠. 당연하잖아요. 어떤 여자가 괜찮겠어요. 몸을 천천히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리고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했죠. 많이 놀랬겠다. 이제 나 거기 안 갈 거야. 거기에 또 가든 안 가든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안 가는 건 당연한 거니 있는 그대로 다 말해보라고 했어요. 사실 두 사람 사이의 일을 낱낱이 다 듣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들어봤자 지금보다 더 괴로울 텐데 하지만 알 건 알아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모르는 남편의 모습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이혼녀래요. 게다가 남편보다 3살이나 많다고 합니다. 그 여자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자기를 잘 따르고 좋아한대요. 이사 오기 전부터 알던 사이였고 이미 그 집에 드나들고 있었답니다. 다시 말해 같은 아파트 3동 4동 2집 살림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쪽으로 이사 오고 난 후에 더 자주 갔대요. 얼마 전 일요일 밤에 전화 받고 갑자기 나갔던 거는 여자가 손을 다쳐서 피가 철철 나는데 아들이 아빠를 만나러 갔기 때문에 자기한테 연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달려가 여자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었답니다. 그 여자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던 이유가 그거였죠.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솔직히 털어놓더군요. 지난번에 얼굴이 부어서 들어온 건 주차장에서 미끄러진 게 아니고 그 여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전 남편이 찾아와 시비가 붙었대요. 그러던 중에 주먹 다짐까지 오갔다고 합니다. 또 인천에 갔다가 대게를 사갖고 왔다던 날은 그 여자 아들 생일이었는데 대게가 먹고 싶다길래 사다 줬고 생각보다 너무 많이 사갔던지라 남은 걸 싸갖고 온 거래요. 자기는 안 갖고 오고 싶었는데 그 여자가 갖고 가서 딸을 먹이라고 했다네요. 기가 막혔습니다. 감히 내연녀 아들 먹던 걸 갖고 와서 내 딸을 먹이다니. 따귀라도 한 대 올리고 싶었지만 온몸에 기운이 빠져 손조차 안 올라가더라고요. 어떻게 알게 된 사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이사 오던 날 우연히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줬대요. 만나는 사람마다 명함을 주는 게 습관이니 생각 없이 준 건데 차를 바꾸고 싶다며 여자한테 먼저 연락이 왔고 그렇게 어쩌다 보니 가까워졌답니다. 자기도 이럴 줄 몰랐대요. 지나가다 예쁜 여자 보고 눈 돌아간 적은 있지만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깊은 관계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문득 정신 차려보니 이렇게 돼 있더래요. 날 만난 후 그 여자는 뭘 하더냐 물었습니다. 특별한 얘긴 없었어. 그냥 당신이 어떤 여자랑 찾아왔었고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간 것 같다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갔다고 하더라고. 뭐하는 여자길래 내 앞에서 시종일관 당당해? 운동해. 골프 강사야. 남편은 골프도 안 쳐요. 전에 영업하려면 골프 쳐야 된다고 배워야겠다 한 적은 있지만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였거든요. 어쨌거나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빌진 않았지만 매우 미안해하며 자기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얘기 나누다 남편이 바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몇 명은 당장 이혼이다 했고 몇 명은 애 때문에 참아야 된다고 했을 때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어 자꾸만 자고 싶단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처럼 출근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둘 사이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누구도 먼저 해결책 제시를 못하는 상태였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면 밥 먹고 TV 보다 잠들고 저도 늘 그랬듯 아이 챙기고 그저 멍하니 집안일을 할 뿐이었죠. 솔직히 두려웠어요. 이제 막 새 집 마련했는데 앞으로 우리 세 식구 마냥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이런 날벼락이 찾아오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영부영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며칠 남편이 늦게 들어온 날도 있었지만 그쪽에 갔던 건지 알 수 없었고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새정엄마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궁금하지만 차마 연락 못하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가 다 되도록 남편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 여자한테 갔나?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늦지는 않을 텐데 혹시 무슨 사고가 났나? 전화를 걸려던 순간 그제서야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동안 꾸역꾸역 쌓아왔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지금이 몇 시냐? 그 여자네 다녀오는 거냐? 아무리 그래도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소리를 질렀더니 거기서 오는 거 맞아. 너무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내연녀 집에서 온 남자가 어쩜 저렇게 침착하고 당당할 수 있을까? 아예 뻔뻔해지기로 마음 먹은 건가?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안해.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 근데 나 그 여자랑 못 헤어지겠어. 기가 막히다 못해 웃음이 났어요. 하긴 이런 대단한 얘기를 울면서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화를 내면서 할 수도 없고 정확히 전달하려면 침착하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 여자가 못 헤어지겠대? 차마 못 놔주겠대? 아니야. 내 문제야. 내가 못 헤어지겠어. 그 사람이 너무 좋아.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지금 이 사람이 술을 마셨나 싶었지만 제대로 들은 것도 맞고 술 마시고 하는 말이 아닌 것도 알았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온몸이 마비되며 강력한 전기에 감전되는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때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이 미안하지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전 아무 말도 못한 채 방에 들어가 울었어요. 아마도 밤새 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밤새 방에 들어오지 않았죠. 다음 날 그 최영기라는 여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가 뜨길래 받았는데 그 여자더군요. 왜 화를 안 내요? 그쪽에서 한바탕 쏟아내야 내 맘이 편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괜히 불안하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데요? 얘기해 보세요. 원하는 대로 해줄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럽죠?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반대로 난 익숙한 일이거든요. 머리채도 잡혀봤고 경찰서도 가봤고 전 남편한테는 두들겨 맞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뭘 하든 괜찮아요. 다시 말해 딱히 잃을 게 없다는 거죠. 잃을 게 없다고요? 버젓이 자식이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애도 지 엄마에 대해 다 아니까요. 그리고 우리 아들 다음 달부터 애 아빠랑 살거든요. 생각해봐요. 아들마저 뺏겼는데 내가 더 이상 뭘 잃겠어요? 잃을 게 없는 사람과의 싸움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딸 하나뿐인데 남편이 그 딸마저 버리고 가겠다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자식 뺏긴 여자 보살피기 위해 자기 자식 버리겠다는데 어쩌겠어요. 우리 딸 아직 어려서 한참 아빠가 필요할 때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도 더 이상 어린애는 아니었어요. 나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엄마, 나 괜찮으니까 아빠 그냥 보내. 이제 나도 아빠 싫어. 남편이 짐을 챙겨 그 여자에게 가던 날 딸아이는 끝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빠에게 얼굴을 안 보여주는 게 가장 잔인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남편이 떠나고 세정 엄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볼 텐데 두 사람 보게 되면 되도록 모른 척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만큼이나 많이 울더라고요. 며칠 후 세정엄마가 집으로 찾아와 같이 어디 좀 가자더군요. 얼마 전 결혼한 동생, 그러니까 올케의 언니가 변호사라면서 이혼소송 하자는 거였어요. 이미 대충 얘기해놨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아이 문제, 그리고 상간녀 소송까지 함께 하자고요. 맞아요. 이쯤 되면 이혼하는 게 맞죠. 또 저 같은 경우엔 받을 게 많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망설여졌을까요? 이혼을 하면 진짜 끝인데 지금까지의 내 인생이 다 무너진다 생각하니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안 하면 어쩌려고.
그냥 이렇게 살려고? 이 집 명의 남편이지? 그리고 남편 월급도 언제 저쪽으로 넘어갈지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멍하니 손 놓고 있을 거야? 전 그때까지도 거기까지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는데 새정엄마는 역시 현실적이었습니다. 그 여자 봐서 알잖아. 뻔뻔함을 무기로 남편 뺏어간 여자가 남편 월급, 남편 집은 못 뺏어갈 것 같아? 이러다 딸까지 뺏기겠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뭔가는 해야 되는 게 분명했어요. 서둘러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습니다. 남편 잘못이 명백하지만 그렇다고 집도 월급도 다 가져올 순 없다더군요. 그 얘기를 들으니 발등에 아니 온몸에 불이 떨어진 듯 전신이 화끈거렸어요. 저는 남편이 떠난 이후에도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나 봐요. 어쩌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걸 수도 있어요. 또 어쩌면 남편이 다시 돌아올 거라 막연하게 기다렸던 걸 수도 있고요.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장과 상간녀 소장을 썼습니다. 하나하나 쓰면서도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소장을 다 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꾸만 옛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의 결혼 생활, 아니 그 이전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연애할 때 등등. 하지만 곧바로 깨달았어요. 지나간 일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걸요. 당장 나에게 급한 건 무엇보다 일자리였습니다.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서둘러 일부터 구하라고요. 다행히 일은 비교적 쉽게 구해졌습니다. 운 좋게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있는 피부 관리실에서 사람을 구하더라고요. 일이라는 게 돈을 버는 목적이 가장 크지만 몸을 쓰는 일, 특히 저처럼 섬세하게 손 쓰는 일의 장점은 잡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전에 일했던 곳보다 월급은 조금 적었지만 그래도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카톡을 자주 보냅니다. 대부분 딸아이 근황을 묻고 집에 별일 없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보곤 하죠. 아직은 남편 월급도 잘 들어오고 종종 택배로 이것저것 보내주기도 해요. 딸에게도 직접 연락했겠지만 아마도 딸이 아빠 싫다고 무시했을 겁니다. 한 번은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그 여자랑 사는 거 만족하냐고요. 후회 없겠냐고요. 대답 안 하더라고요. 대체 그 여자의 무엇이 내 남편을 미치게 만들었을까요? 대체 그게 뭐길래 10년 넘게 같이 산 아내 앞에서 다른 여자가 너무 좋다고 그 여자한테 가겠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여자가 제게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일 익숙하다, 머리채도 잡혀봤고 경찰서도 가봤다. 다시 말해 남의 남자랑 놀아난 경험이 많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어쩌면 내 남편이 그 여자로부터 버려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버려진 후 우리한테 다시 돌아온다면, 다시 받아달라고 애원한다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할까? 아마도 그동안 못했던 말을 다 쏟아내고 화내고 욕하고 있는 힘껏 때린 후에 마지 못한 척하며 받아줄지도 모르겠어요. 네, 솔직히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이혼 소송을 취소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다시 곱씹죠.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남편이 아닌 딸이고 그 다음은 나다. 물론 딸을 위해 남편을 기다릴 수 있겠죠. 하지만 기약 없는 걸 마냥 기다릴 순 없잖아요. 얼마 전에 딸애가 그러더군요. 엄마, 나중에 내가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살다가 남편이 바람나서 다 버리고 갔는데 내가 그 남편을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뭐라고 할 거야? 답은 분명했습니다. 너의 자식도 중요하지만 너 자신도 중요하다. 딸아이의 진짜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아빠가 엄청 그립긴 할 거예요. 물론 그 못지않게 배신감도 클 거고요.
아직까지는 그쪽에 소장이 도착했다는 연락은 없습니다. 이미 받았는데 말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되도록 재판까지 안 가고 원만하게 끝나길 바랄 뿐인데 혹시 재판에 가더라도 저는 법원에 당당히 출석할 거예요. 끊임없이 망설이고 후회하고를 반복하지만 오늘 딸아이의 상장을 받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아직 젊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만큼 행복해야 될 이유도 많다. 상간녀도 이토록 당당한데 내가 주눅 들고 겁낼 필요는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